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정말 전설적인 명저죠. 제랄드 J.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저먼트, 줄여서 QSM 시리즈 중 일부입니다. 워낙 방대한 시리즈인데 그중에서도 이북 기준 2-2권의 9장에 해당합니다. 네, 이 장의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Reviews as Measurement Tools. 그러니까 측정 도구로서의 리뷰입니다. 네, 보통 리뷰라고 하면 그냥 코드에 오타가 있나 버그가 있나 뭐 이 정도 찾아내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기술 리뷰, 그러니까 테크니컬 리뷰가 어떻게 프로젝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아가서 팀 전체를 성장시키는 핵심 관리 도구가 되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죠. 맞아요. 저자가 서문에서 인용한 멜서스의 말이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감히 마주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행동에서 가장 해로운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리뷰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감한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불편한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책에서도 관리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나중에 QA팀이 다 테스팅해서 버그 잡을 건데 왜 개발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술 리뷰까지 해야 합니까?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 저자는 아주 명쾌하게 4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리뷰가 일정 성과, 스케줄 퍼포먼스를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에요. 일정이요? 네. 기계가 테스트하기 훨씬 전 아주 초기 단계에서 결함을 제거해버리니까요. 자료에 나오는 그래프, 피겨 9.1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리뷰를 도입한 프로젝트는 초반에 진도가 좀 느려 보여요. 그렇죠. 리뷰하는 시간이 드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기계 테스트 단계에 딱 들어서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로 허덕이는 다른 프로젝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통과해버리죠. 그러니까 초반의 작은 투자가 나중에 발생할 엄청난 시간 낭비를 막아주는 일종의 시간 레버리지 효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낭비되는 작업, 웨이스티드 워크 제거와도 바로 연결돼요. 낭비되는 작업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건축가가 설계도에 치명적인 오류를 남겼는데 그걸 모르고 이미 20층까지 건물을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네요.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코딩이 시작되기도 전에 설계 단계의 결함을 리뷰로 발견하면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나중에 잘못된 설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수만 줄의 코드를 전부 수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해야 하는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 리뷰는 그 자체가 테스트다. Reviews are test라는 주장인데요. 이게 그냥 테스트 전에 하는 예비 검사, 이 정도가 아니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인버그는 리뷰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형태의 테스트, 일종의 선제적 테스트, 프로액티브 테스팅이라고 정의합니다. 선제적 테스트요? 네, 기계 테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강점을 가지죠. 우선 코드가 실행 가능한 형태가 되기 훨씬 전,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 예를 들면 기획서나 설계 문서만 있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계는 실행 파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람은 문서를 읽고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기계 테스트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결함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 요구사항에 사용자 목록을 가격 순으로 정렬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보죠. 기계 테스트는 정렬 기능이 코드상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만 확인해요. 네. 하지만 리뷰 과정에서 동료 개발자가 잠깐만요. 우리 서비스에서 가격은 할인율이 적용된 최종가를 의미하지 않았나요? 이건 그냥 정가로 정렬되어 있네요. 라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비즈니스 맥락의 오류는 기계가 절대 못 잡겠네요. 절대 못 잡죠.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게다가 별도의 테스트 환경 설정 같은 복잡한 준비 없이 그냥 두 사람이 모여 앉기만 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결함을 찾는 것 이상의 가치. 바로 네 번째 이유인 리뷰는 훈련이다. Reviews are training 이라는 점이 이 장의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품 풀질을 높이는 걸 넘어서 조직 전체의 체질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직의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첫째로 참여자들은 기술적 이슈에 대해 배워요. 리뷰 중인 제품의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담당자가 갑자기 휴가를 가거나 이직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어받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아, 그게 요즘처럼 이직이 잦고 또 원격 근무로 지식 공유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리뷰가 단순히 버그를 잡는 걸 넘어서 조직의 버스펙터라고 하잖아요. 핵심 인력 한두 명이 빠졌을 때 프로젝트가 마비될 위험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일종의 보험이 되는 셈이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도구, 기법을 배워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면서 와, 이 문제는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도 있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몇 시간짜리 형식적인 교육 세미나보다 동료의 실제 코드 한 줄에서 얻는 깨달음이 훨씬 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동료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는 점도 정말 흥미로워요. 네. 리뷰는 내 실력을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하구나, 더 공부해야겠다 하고 깨닫게 되죠. 이건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통찰입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구나. 저 사람은 UI 설계에 일가견이 있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전문가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반나절을 헤매는 대신 바로 적임자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리뷰가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특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으로 기술 리뷰 요약 보고서 테크니컬 리뷰 서머리 리포트라는 걸 제시하더군요. 네. 이 보고서가 바로 주관적인 논의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상단에는 누가, 어떤 자료로, 얼마나 오래 리뷰했는지가 기록돼요. 이건 관리자에게 이 측정의 신뢰도를 알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 3명이 2시간 동안 꼼꼼히 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 결과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라는 게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보통 문서 작업을 싫어하잖아요. 코딩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보고서냐는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 아래 평가, 어프레이저 섹션이에요. 리뷰어들이 리뷰 대상인 프로젝트 캔디데이트, 프로덕트 캔디데이트에 대해 다음 5가지 중 하나의 명확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대로 승인, accepted as is, 사소한 수정 후 승인, accepted with minor revisions, 주요 수정 필요, major revisions required, 재구축 필요, rebuild required, 그리고 리뷰 미완료, review not completed. 이 결과들이 프로젝트의 현황을 보여주는 PPPP, Public Project Progress 포스터라는 게시판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바로 반영된다는 아이디어도 재밌더라고요. 네, 프로젝트의 건강 상태를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신호등인 셈이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룹의 압력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특히 상사가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 할 때 소신 있게 재구축 필요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처음에 말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보수적인 결정, conservative decisions를 내리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 원칙이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논쟁적일 수 있어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6명의 리뷰어 중 5명이 사소한 수정 의견을 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룹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는데요. 5명이나 괜찮다고 하는데 단 한 명의 의견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너무 쉽게 마비되는 거 아닐까요? 다수결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와인버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위험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 봐요. 낙관적인 다수의 의견보다 비관적인 소수의 의견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놓친 치명적인 무언가를 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행기 조종실에서 엔진에 불이 붙은 것 같다는 부기장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의견이 갈렸다는 사실 자체가 제품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명백한 신호, 즉 데이터라는 겁니다. 아, 관점을 바꾸니 이해가 되네요. 의견 차이를 묵살할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측정 결과라고 보는 거군요. 서명할 때 반응을 주시하라라는 원칙도 정말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말로는 오케이, 동의합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보고서에 서명하려고 하니 펜을 들고 멈서리는 그 순간, 그 망설임이 바로 데이터인 겁니다. 와, 말로는 차마 하지 못했지만 내 전문가적 명예를 걸고 이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무의식적인 답인 거죠. 좋은 리뷰 리더는 그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6개월 뒤가 아니라 지금 발견하는 것이 낫다는 저자의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프로세스를 들어보면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팀의 산출물이 코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서, 디자인 시안, 심지어 사용자 매뉴얼까지. 이런 것들에도 이 리뷰라는 만능 도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고 시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볼 수 있다면 리뷰할 수 있다. If you can see it, you can review it. 아, if you can see it, you can review it. 네, 코드, 설계도, 테스트 계획, 사용자 매뉴얼,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측정 방법론 그 자체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산출물이 리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리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기술 리뷰는 측정의 스위스 군용칼, The technical review is the Swiss Army knife of measurement 이라는 비유가 나왔군요. 어떤 상황에서든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도구라는 의미네요. 리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It ain't nothing till it's reviewed 라는 말도 정말 인상 깊어요. 제품 후보, product candidate과 진짜 제품, product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태도가 느껴져요. 네, 그 구분이 프로젝트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리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후보 딱지를 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리뷰를 도입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죠? 절대 잘못될 리 없다. 고 모두가 확신하는 변경사항이나 너무 일정이 늦어서 리뷰할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작업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와, 정말 역설적인데요. 보통은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부터 리뷰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가장 무시하기 쉬운 양극단부터 시작하라는 건 정말 의외의 접근법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조직의 가장 큰 재앙은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건 너무 간단해서 볼 필요도 없어 라고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소한 변경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너무 급해서 리뷰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건너뛴 검토 때문에 나중에 몇 배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아,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너무 급해서 리뷰할 시간이 없다며 넘어갔던 결제 모듈이 있었어요. 결국 출시 직전에 치명적인 버그가 터져서 출시일이 2주나 밀렸죠. 세상에. 그렇게 30분만 리뷰했었더라면 2주의 시간을 벌었을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기술 리뷰에서는 진리예요. 이 두 가지부터 리뷰를 시작하면 조직 전체가 그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 리뷰는 단순히 버그를 찾는 소극적인 활동을 넘어 프로젝트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일정을 단축하며 팀 전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측정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기술 리뷰 요약 보고서와 보수적인 의사결정 원칙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품질이라는 개념을 명확한 관리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고요. 무엇보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과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리뷰가 다른 모든 측정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최종적인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현재 업무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데이터나 측정 기준은 무엇이며, 만약 그 측정 과정 자체를 기술 리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떤 예상치 못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